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유례없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뱅크런 사태에 대비한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뱅크런이 무엇입니까?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면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몰려가 돈을 인출하는 공황 상태를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평시에 이런 제도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 신호를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발표가 있기 불과 6일 전인 12월 8일 한국은행이 시장에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일주일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돈을 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은행 파산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걸까요? 지금 한국은행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면밀히 뜯어보면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현재 RP, 즉 환매 조건 부채권을 미친 듯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중의 채권을 담보로 잡고 현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확인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1분기만 해도 0.5조 원 수준이었던 RP 매입 잔액이 2분기에는 2조 원, 3분기에는 4.5조 원으로 늘더니 4분기에는 무려 6.5조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유동성 공급 규모가 1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통화 승수 효과까지 고려하면 시중에 풀린 돈의 효과는 1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 전체를 사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돈이 시장에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금리는 내려가고 주가는 올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파붓는데도 금리는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은행의 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망해가는 가게 주인이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는데도 손님들이 그 물건을 받기는커녕 나중에 물건을 못 받을까봐 더 비싼 값을 불러서라도 지금 당장 확보하려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뒤편에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부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그 천문학적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범인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자 거대한 암세포가 되어버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공포에 질려 찍어내고 있는 막대한 유동성은 건강한 기업들의 투자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좀비 기업들의 산소 호흡기를 연명하는 데 탕진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점을 찾으려면 우리는 2022년으로 시계를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긴축이라는 전공법을 택했을 때 유독 한국만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실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작전이 그 결정적 패착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부도를 막겠다는 명분 하나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일기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당장 수술대에 올라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조언하는 대신 고통만 없애주는 강력한 진통제를 처방하며 병이 다 나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건물을 지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한 깡통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땅을 팔아도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4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부실 PF 사업장들이 그 모든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로 버티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제 약효는 떨어지고 암세포는 온몸으로 전이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시장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한폭탄을 안고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다가올 2026년과 2027년에는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파멸적인 지연 작전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까지 동원해 채권 시장을 억지로 떠받치고 터져나오는 부실을 세금과 빚으로 계속 틀어막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마치 위기가 진정된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총알바지가 되어주니 금리가 일시적으로 안정되고 부동산 가격도 버티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에 섬뜩한 고요에 불과합니다. 약발이 닿는 2026년 하반기가 되면 국민연금의 투자 여력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이를 간파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탈출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결국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500원을 속절없이 돌파하고 2027년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PF 대출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앉은 자리에서 30% 이상 증발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이라도 당장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수술대에 오르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좀비 기업들에게 공급하던 산소호흡기를 떼어내고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가는 당장 혹독할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15% 이상 급락하는 충격이 시장을 강타할 것입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만 비로소 새살이 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6년 한 해를 고통 속에서 버텨내고 나면 시장은 비로소 한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외국인 자본이 다시 돌아오고 환율은 1,400원대로 안정을 찾으며 2027년에는 거품이 빠진 건강한 토대 위에서 진정한 경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의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훗날 50%의 파멸을 맞이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가장 위험한 첫 번째 길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택한 가장 손쉬우면서도 치명적인 카드는 바로 5천만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그 한도를 무려 650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관 간의 협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조치에 숨겨진 본질은 정부가 환율 방어라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공식적인 외환 보유고 대신 여러분의 연금 주머니를 털어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보통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달러를 보유한 주체가 막대한 환차익을 거두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해외 투자를 통해 보유한 달러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전략적 환해지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국민연금에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 원리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오르지 못하도록 미리 정해진 가격에 시중에 풀도록 강요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달러 가치가 더 오를 것이 뻔한데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싼 값에 달러를 팔라고 종용하는 꼴입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정부가 자신들의 성적표인 외환 보유액 수치를 깎아먹지 않으면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의 달러를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곶감 빼먹듯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위기를 간신히 틀어막고 있으며 이는 연금 수익률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런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환율이 조금 안정되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계좌에서 막대한 기회비용이 소리 소문 없이 증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국민연금이 달러 강세 시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실로 기가 막힙니다. 환해지를 하지 않고 시장 흐름에 맡겼더라면 수십조 원의 평가 이익을 거둘 수 있었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 때문에 이 천문학적인 수익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수익률 저하는 결국 1인당 수백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수천만 원의 손실로 직결됩니다. 은퇴 후 빠듯한 생활비로 살아가야 할 노년기에 정부의 환율 방어 비용을 대신 치르느라 여러분이 받아야 할 소중한 연금 서너 달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국의 통화 가치가 아무리 흔들려도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기금을 단기적인 환율 방어 수단으로 절대 동원하지 않습니다. 연기금의 존재 목적은 오직 국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경제 지표를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 아들, 딸 세대가 써야 할 종잣돈을 헐어쓰고 있는 꼴입니다. 정부는 이것이 현명한 정책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소리 없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안락함을 위해 미래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연금 통장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에 15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데도 왜 코스피는 맥을 못 추고 외국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만 무려 14조 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필사적인 탈출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환율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원화로 찍히는 수익률이 아니라 결국 달러로 환전했을 때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아무리 삼성전자 주가가 20% 오른다 한들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버리면 달러로 환산한 수익은 제로가 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장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자 환율이라는 태풍이 싹 쓸어가는 가망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앉아서 돈을 까먹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환율일 500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공포가 시작됩니다. 이 선은 단순한 심리적 저항선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거대한 공습 경보와도 같습니다. 환율이 일 5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이성이나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화관에 불이 났다는 비명소리가 들리면 영화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일단 비상구로 뛰쳐나가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너도 나도 먼저 팔고 나가려는 패닉 셀링이 시작되면 누가 먼저 탈출 버튼을 누르느냐의 싸움이 되고 한국 증시는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환율이 일 500원을 넘어 일 600원을 향해 질주할 때 우리 삶에 닥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경제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밥상과 지갑을 직접 타격할 세 가지 거대한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충격파는 주식시장의 붕괴, 즉 패닉셀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코스피 지지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줄이 말라붙고 멀쩡한 회사들이 흑자 부도를 내는 도미노 파산이 현실화됩니다. 내 주식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것을 넘어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들의 삶을 가장 처참하게 짓밟을 스태그플레이션의 습격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장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 가스, 밀가루 가격이 15% 이상 폭등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서 빠듯하게 살던 가정이 똑같이 먹고 쓰는데도 생활비가 수십만 원씩 더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마트 장 보기가 무서워지는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생존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는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줄폐업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격은 국가 부도의 그림자, 바로 외환 보유고의 실질적 고갈 위기입니다. 정부는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국이라며 안심시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90% 이상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통장에 묶인 적금을 깰 수 없어 소화기를 못 사는 꼴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남은 현금마저 쏟아붓고 나면 정말 위급할 때 결제할 달러가 없어 1997년 IMF 사태 때처럼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치명적인 위기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공포에 떨고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튼튼한 방주를 짓는 사람만이 살아남듯이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생존 매뉴얼을 가동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나 언론이 괜찮다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아침 습관처럼 확인하던 뉴스 대신 냉정한 숫자로 이루어진 나만의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경제학 이론을 알 필요 없이 딱 세 가지 지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환율이 480원입니다. 이 선이 3일 연속으로 뚫린다면 댐에 균열이 갔다는 신호이니 즉시 비상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월 20조 원을 넘어서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는 스마트머니가 탈출 러시를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셋째,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새 50억 달러 이상 급감한다면 정부의 방어막이 뚫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경고등 중 하나라도 켜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대수술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현금이 왕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30%에서 위기 상황 시 50%까지는 달러나 금 혹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안전 자산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는 것과 다름없는 한국 주식 비중은 과감히 줄이고 차라리 달러로 환산되어 가치가 보존되는 미국 SP500 ETF나 국채 같은 안전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은행 예금 또한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뱅크런 사태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은행의 쪽에서 분산 예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안일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위기 때마다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과 달러 자산으로 스스로의 경제적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달러를 샀던 사람들,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남들보다 반박자 빨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신호를 읽고 준비하는 자에겐 오히려 부의 추월차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2026년 생존을 위한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입니다.